시작할게요. 통계부터 다시 나갈 거고요. 어제 했던 얘기는 잠시 잊어두세요. 일단 대표값이랑 산포도가 첫 단원이에요. 근데 일단 통계를 왜 배우는지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통계를 배우는 이유가 어제 말했는데 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일단은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자료들 있죠?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고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수학 점수의 평균이 몇 점인지 구하려면 자료들을 일일이 모아야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부터 한 300명까지 모든 학생들을 전부 다 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만 좀 조사를 할게요. 뭐 예를 들어 한 10명만 조사를 하는 거야. 셋, 넷, 다 10명은 너무 적고요. 한 반만 조사를 합시다. 그 한 반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뭐 한 75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 평균 75점이랑 전체 학교에 있는 수학 점수 평균이라면 얼추 비슷하겠죠? 요거를 나중에 고등학교랑 대학교 가서는 이제 심화로 좀 다루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서 평균 내고 그 다음에 얘가 평균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 정도만 따질 겁니다. 통계는 일단 크게 전혀 중학교랑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기술 통계랑 그 다음에 추측 통계랑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뉘거든요. 크게.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여기만 할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여기서부터 여기 값 자료들 있죠? 그 자료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부터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것들을 따지는 것만 할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는 가서 추측이란 걸 할 거예요. 내가 구한 여기서 평균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얘는 평균에서 어느 정도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이거랑 실제로 학교 전체 평균과 그 떨어진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믿어도 되는지 내가 구한 이 데이터의 값들에서 평균 75라는 구한 게 이제 한 95%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는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할 거고요. 자, 대표값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값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전체 특성들 있죠. 전체 자료들의 특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값입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평균이라고 했어요. 평균이 뭐였어요? 1, 2, 3, 4, 5, 10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거를 전부 다 더하고 나누기 전체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자료 값들 있죠? 이런 자료 값들을 앞으로는 별량이라고 얘기할게요. 또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주로 별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앙값은 뭐였어요?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 예를 들어서 1, 3, 7, 2, 4, 10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값들을 순서대로 다시 배열을 하는 거야. 1, 2, 3, 4, 7, 10 그래 놓고 딱 가운데 있는 거. 그런데 만약에 짝수개야. 짝수개일 때는 여기와 여기를 더해 주시고 반 나눠준 값이 중앙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최빈값이 뭐예요? 자료들,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들입니다. 얘는 값들이에요. 들이라는 거는 한 개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 1, 2, 3, 4, 4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의 평균 구하래. 평균은 다 더하고 전체 6개로 나눠주면 되고 중앙값을 구하래. 중앙값은 2와 3 둘이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고요. 최빈값을 구하래.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들을 구하시라고요. 1이 2번 나왔고 4가 2번 나왔네. 그러면 최빈값은 1이랑 4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값이 2도 있고 3도 있어. 그러면 이때는 최빈값이 1, 2, 3, 4가 아닌 최빈값은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평균이랑 중앙값은 항상 존재하지만 최빈값은 존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최빈값은 존재가 여러 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중앙값은 주로 언제 쓴다고 했어요? 왜 평균만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월급 조사를 하죠. 우리 구미에서 월급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한 100명이 있다고 칠게요. 100명의 사람들을 월급 조사를 하는데 누구는 학생이라 영원, 누구는 그냥 일반 직장인. 이제 250만원, 300만원, 310만원, 320만원, 320만원 땡땡땡땡땡땡 가는데 누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번다고 했죠. 1억씩 벌어. 그래가지고 얘를 평균 내고 계산을 해봤더니 1,500만 원이 나왔어.
너무나 많이 버는 그 사람 때문에 평균의 의미가 조금 없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한 90명 정도는 200에서 300만 원 사이인데 이렇게 많이 버는 애들, 값들 중에서 높이 이렇게 톡 튀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때문에 중앙값을 쓰는 거예요. 중앙값을 쓰면은 가운데쯤 어딘가에 숫자 있겠죠. 그놈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얼추 300 정도의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최빈값을 안 쓰는 이유가 월급이라는 거는 이게 만원 단위까지 되게 다르잖아요. 전부 다. 예를 들어 250만원, 300만원, 누구는 301만원, 누구는 302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여기 8천만원이 두 명 있어. 8천만원, 8천만원, 8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1억이야. 이 네 명만 갑자기 졸부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시빈.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최빈값을 구하면 8천이 나오겠죠. 최빈값이 8천이 나오는데 더더욱 쓸모가 없어진 데이터들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급 계산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중앙값을 쓰는 편이고요. 최빈값은 언제 쓴다고 했어요? 옷장사를 예로 들었었죠. 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이 옷장사를 하는데 S 사이즈와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X 라지 사이즈 옷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때 S 사이즈는 뭐 한 3개가 정도가 팔렸고요. M 사이즈는 15개 팔렸고요. 얘는 뭐 30개 팔렸고요. 얘는 뭐 10개 정도를 팔렸다고 칠게요. 근데 일단 옷을 만들 때는 들어가는 게 뭐뭐 있어요? 시간이랑 돈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랑 돈은 늘 한정적이에요. 누군가에게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S 사이즈도 100개 만들고 M 사이즈도 100개, 라지도 100개, X 라이즈도 100개씩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디 옷을 많이 팔아야지 돈을 많이 벌까? 그거를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새 옷을 만들 건데 이 옷의 사이즈를 이제 S로 할지 M으로 할지 라지로 할지 그런 거를 계산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 띨빵 해가지고 S 사이즈와 M 사이즈, 라지, X 라지 90, 95, 100, 105 사이즈를 전부 다 평균을 내. 전부 다 평균을 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뭐 한 98 정도가 나왔네. 그래 놓고 이제 98 사이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이 옷이 많이 팔리겠냐 이거예요. 전혀 개똥만큼도 안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98 사이즈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팔리는 라지 사이즈 있죠. 라지 사이즈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파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옷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때 이용하는 게 이제 최빈값입니다. 라지는 30명이 나오죠. 나머지는 뭐 3개, 15개, 10개씩 있는데 이 중에서 라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장사를 하는 거. 제가 되게 이게 좀 심플하게 얘기한 거지 실제 이제 실제 옷장사 하면은 조금 얘기는 다르겠죠. 하지만 최빈값의 느낌은 좀 이런 느낌이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일단 3포도란 얘기가 나오는데 3포도는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입니다. A 학교에서 점수가 이제 뭐 4점, 5점, 5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B 학교에도 점수들이 나와 있는 거를 자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런 그림을 뭐라 그러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도수 분포표도 우리 있고 히스토그램도 있고 좀 다양하게 배웠었죠. 줄기와 잎 그러면서도. 자, 이런 표를 바탕으로 이제 편차라는 걸 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외워줄 게 나왔습니다. 편차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변량에서 평균을 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평균은 앞으로 이제 미디언에 M 따가지고 약자를 대부분 이제 M 쓸 거예요. 평균은 한 3이라고 할게. 그때 누군가의 값은 2고 누군가의 값은 3이고 누군가의 값은 10이야. 그때 요 첫 번째 얘에 대한 편차 얼마예요? 편차라는 거는 그 데이터 값 변량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 2에서 3 빼주시면 얼마 나오죠? 자, 10으로 하지 맙시다. 이거 10으로 하니까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 3, 4 평균이 딱 3 나오죠. 얘 편차 마이너스 1이죠. 자, 두 번째 얘 편차는 0이고요. 두 번째 얘는 변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가 1이야. 편차들은 전부 다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0, 1 다 더하면 지금 0 나오죠. 앞으로도 모든 숫자들의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외워주실게.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에요. 그 다음에 편차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편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여기 제가 이 숫자를 모른다고 칠게요. 이 숫자를 모르는데 얘가 편차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뜻은 평균보다 1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그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편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평균보다 1이 작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편차가 0이라는 얘기는, 그 변량은 평균이랑 값이 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편차가 1이야. 편차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평균보다 그 숫자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A 학교 평균 구하고 여기 평균을 구해보시면은, 평균 구하는 건 나중에 뭐 천천히 해보세요. A의 평균은 B가 나오고요. B 학교에서도 평균이 5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편차를 계산해 볼게요. 요 값들 있죠? 여기들이 지금 변량입니다. 데이터 값들. A만 해볼게요. 변량에서 평균 빼는 거. 여기 잘 보시면은 4에서 평균 어딨죠? 5를 빼면은 마이너스 1, 0, 0, 0, 0. 눈이 안 보여. 1, 0,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편차의 합이 얼마 나와요? 다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전부 다 더하면은 편차의 합은 0 나오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그 다음에 편차는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다. 이렇게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그래프까지 좀 같이 다룰게요. 자, 예제입니다. 65824. 자, 얘의 최빈값과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더하고 나누시면 돼요. 전체 개수로. 나중에 숫자가 길어지면은 계산기를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지만 계산기는 아직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면 그걸 잽싸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이런 거 단순한 거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계산기만 써버릇 하시면은 나중에 시험 가서 이 문제 푸는데도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거는 빨리빨리 계산하는 연습을 하세요. 참고로 저는 더할 때 6 더하기 5 앞에서부터 무조건 더하는 것보다는 좀 순서를 바꿔가면서 더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8 더하기 2를 하고 6 더하기 4부터 하시면 얼마 나와요? 8 더하기 2 하면은 10 나오고 6 더하기 4 하면 10 나오고 거기다 5 더하면은 25죠. 거기다가 5 나눠주시면 평균은 5가 나오겠고요. 자, 중앙값 구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변량들을 작은 순서대로부터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2, 4, 5, 6, 8. 자, 홀수계네요. 홀수계면은 여기에 있는 가운데 놈 찾아주시면 되고요. 중앙값도 5네요. 평균이랑 중앙값은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자, 최빈값은요? 6, 5, 8, 2, 4. 같은 게 있나요? 값들이 같은 게 없죠? 이럴 때는 최빈값은 없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 이번에는 평균을 바탕으로 편차를 구해볼게요. 평균이 5였고요. 여기 아래다가 편차를 구해볼게요. 자, 편차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편차는 누구에서 누구 빼요? 변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변량이라는 나와 있는 이 데이터 값들이에요. 자, 6에서 평균 5 빼시면은 얘는 1 나오겠고요. 0 나오겠고요. 얘는 3 나오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3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1 나오겠고요. 자, 다 더하시면 합이 얼마 나와요? 다 더하시면 합이 지금 0 나오죠. 자, 마지막에 편차의 합이 0 나왔는지 요거까지 한번 잘 따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뒷내용을 가시면은 분산이란 걸 배울 거예요. 우리 단원의 제목 명칭이 대표값과 산포도였거든요. 산포도라는 거는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평균, 학교 평균 점수가 75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점수들이 쫑쫑쫑쫑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 A 학교. 그 다음에 B 학교는 똑같이 평균은 75기는 한데 여기는 너무 극과 극이야.
여기 막 20점, 30점 쩌리 애들과 여기 띵띵띵띵띵띵 90점에서 100점 애들만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펑퍼짐하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 누구야? B학교죠? B학교는 전부 다 데이터들이 막 이런 식으로 펑퍼짐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3포도가 크다고 할 거예요. 그 3포도에서 이제 숫자 개념이 들어간 게 분산입니다.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수치화 시켜준 게 분산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의 분산을 한 3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 뜻이 3만큼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자, 얘의 분산은 제가 10이라고 할게요. 얘의 분산이 더 크죠. 아래에 있는 놈의 분산이 크다는 거는 3포도가 크다. 3포도가 크다는 거는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펑퍼짐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분산이 작다? 그 말은 평균에 오밀조밀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밀조밀 아시죠? 평균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분산 구하는 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데이터 값들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좀 수치화 해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분산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식이 조금 생소할 거예요. 편차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해. 편차가 흩어져 있는 정도였잖아요, 아까. 그거를 전부 다 제곱을 해서 합하시고요. 그거를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편차를 굳이 왜 제곱을 하냐면은 편차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더하면 항상 0이에요. 어떤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던지 편차들의 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냥 편차의 합을 구하면은 분자가 항상 0이기에 식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제가 이 구한 편차 있죠. 그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야 됩니다. 자, 여기 편차 제곱해 볼게요. 저리가. 자, 편차를 제곱하시면 얼마죠? 하나씩 제곱하면 1, 여기는 0, 여기는 9, 여기는 9, 여기는 1. 그러면은 아까 분산식 뭐였어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전부 다 전체 개수로 나눠준 거. 자, 편차 제곱의 합 얼마예요? 여기 지금 구한 것 중에 우리 2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개수 몇 개죠? 지금 5개 있죠? 5개로 나눠주면은 4 나오네요. 얘 분산은 4. 분산이 4라는 거는 뭐 평균에서부터 4만큼 떨어져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분산이 4구나. 그냥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숫자들이 있어요. 어떤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의 평균도 똑같이 5였어. 근데 여기에 분산은 10이야. 그러면은 위에 있는 놈과 아래에 있는 놈들 중에서 평균에 오밀조밀하게 뭉쳐있는 애가 누구야? 요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저희가 할 일은. 그러면은 오밀조밀하다는 거는 3포도가 작다는 얘기죠. 3포도가 작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산 작은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평균과 상관없이 분산 작은 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공식 더 할게요. 얘는 서비스 공식입니다. 분산 하나만 외우시면은 꽁으로 얻어가는 공식이 있어요. 표준 편차라는 공식인데 얘는 진짜 너무나도 편하게 분산을 루트 씌우면 끝이에요. 자,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얼마죠? 값이 4에다가 루트 씌운 거 루트 4 2죠. 얘 의미는 이제부터 조금씩 생겨요. 얘도 표준 편차도 분산도 둘 다 3포도의 일종이거든요. 3포도 안에는 아까 얘기한 이제 뭐 편차도 있고요. 분산도 있고요. 표준 편차도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들은 이제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수치화 시켜서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분산이랑 표준 편차랑 두 개가 있을까요? 왜?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쓸까? 분산도 그냥 뭐 분산 4, 분산 10이면은 얘가 누가 더 분산이 큰 줄 아는데 뭐 누가 더 3포도가 큰지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표준 편차를 이용할까요? 하는 이유는 우리 여기 계산할 때 보시면은 제가 어거지로 제곱을 했었죠?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에 편차를 제곱해서 합해서 평균을 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값들은 6, 5, 8, 2, 4 이 정도인데 갑자기 편차들을 제가 9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제곱을 해서 다 커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계산을 루트 시켜서 다시 숫자를 원래대로 이렇게 좀 돌려주는 겁니다. 의미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분산이 뭐 3포도의 일정이고 표준 편차도 3포도의 일정이고 그 다음 분산 구하는 식과 표준 편차 구하는 식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 안 간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구한 식들은 전부 다 편차의 제곱으로 구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한 값들 있죠, 편차. 얘네들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어거지로 제곱을 해서 마지막에 다시 루트를 씌워준 거예요. 그렇게 나온 이 2는 이제부터 쓸모가 조금씩 있어요. 눈에도 어떤 느낌인지 알고요. 얘가 이제 뭐 뒤에 가서 얘는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파란색으로 쓴 공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대표값이라는 건 뭐라고요? 자료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그것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값이요. 그 예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은 우리가 흔히 쓰는 전부 다 더하고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 그 다음 최빈값은 가장 개수 많이 나오는 거. 대신에 최빈값의 특징에는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무진장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인데 자 조금 고급지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1, 2, 3, 4, 5 홀수개일 때랑 1, 2, 3, 4 이렇게 짝수개일 때랑 중앙값이 조금씩 달랐어요. 만약에 얘가 짝수개라고 하면은 딱 가운데 있는 여기인데 홀수개라고 반대로 얘기한 것 같네요. 짝수개면은 2와 3 이 두 숫자를 더해주고 나눠준다고 했었죠. 자 중앙값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n이 짝수야. n이 홀수야. 숫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1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만큼 n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땡땡땡땡땡땡땡땡 n. 자, 짝수개일 때는 어디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줄게요. 숫자로 1, 2, 3, 4, 5, 6 이렇게 짝수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중앙값은 3과 4 요놈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전체 개수가 6개일 때 세 번째와 네 번째거든요. 그럼 전체 개수가 n개일 때는 몇 번째와 몇 번째야 그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관계가 어떻죠? 2배 차이 나죠? 전체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놈 있죠? 요놈에 해당하는 놈. 요놈은 2분의 n에 해당하는 애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애는 2분의 n 더하기 1번째겠죠? n개가 있을 때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더하기 1번째 얘와 얘의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뭐 한글로 쓰면 이런 느낌. 2분의 n과 2분의 n 더하기 1의 평균. 이렇게 문자화까지 시켜서 일반화해서 알아두세요. 만약에 홀수개야. 예시를 들어볼게요. 1, 2, 3, 4, 5 홀수개면은 5개일 때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야 되거든요. 얘는 어떻게 찾을까요? 얘를 하나 더 들어볼게. 1, 2, 3, 4, 5, 6, 7 7까지 있을 때는 얘죠. 4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n개거든요. 얘랑 얘랑 관계를 찾으려니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여기 내 마음대로 n 플러스 1번째까지 딱 추가를 해요. 6개라고. 그때 여기에서 여기랑 관계식이 나오죠. 여기도 네 번째와 8번째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없던 숫자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여기가 n개였으면 여기는 뭐 n 플러스 1번째가 있을 거야. n 플러스 1번째가 있겠죠. 그 숫자를 반으로 나누네. 그게 딱 여기 가운데겠죠. 2분의 n 더하기 1번째 요 놈이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 4 땡땡땡땡땡땡 99야. 자, 얘 중앙값 어디야? 이거 일일이 1부터 99까지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찾을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1, 2, 3, 4, 99까지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전체 개수가 99고 얘는 홀수개네. 홀수개면 중앙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렇게요. 99 더하기 1 나누기 2. 근데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면은 까먹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그때그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짝수개야. 몇 개라고 할까요? 1, 2, 3, 4, 땡땡땡 48까지 있는데 얘 중앙값은 몇 번째와 몇 번째를 더하셔야 돼?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더하기 1. 요 두 놈의 평균을 구하는 게 중앙값. 계산하시면 이놈은 24번째, 얘는 25번째네요. 24번째와 25번째의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포도는 뭐였어요? 3포도는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어떤 숫자로 나타내 준 겁니다. 자, 얘를 평균이라고 할게요. 학교 평균이 75고요. 얘의 점수는 뭐 60점, 얘의 점수는 65점, 얘의 점수는 75점, 얘 점수는 80점, 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이걸 찾아볼게요. 평균이 75라고 했는데 이놈의 편차는 얼마죠? 편차 구하는 식 뭐였어요? 편차. 변량에서 평균 뺀 겁니다. 데이터에서 평균 빼면은 첫 번째 놈은 마이너스 15 나오고요. 요 놈은요. 마이너스 10 나오고요. 요 놈은 0 나오고요. 요 놈은 10 나오고요. 편차의 합은 얼마 돼야 된다고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들을 다 더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10, 0. 여기에는 15만큼 있어야겠죠? 자, 얘 편차가 15라는 얘기는 평균보다 15가 많다고. 여기 왜 15가 들어가요? 편차가 15니까 평균보다 15가 높은 90점이 학생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이 뭐였어요? 분산. 얘는 식을 외우셔야 돼요. 편차를 제곱을 하시고 그걸 전부 다 합하고 그 다음에 전체 다 나누시는 거. 전체 개수로요. 그렇게 해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어거지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실제 내가 구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10, 15 이 정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몇백, 몇백, 몇백 이런 식으로 숫자가 굉장히 커져서 좀 보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표준 편차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여기서 한 제곱 때문에 내가 다시 루트를 씌워주면은 그러면 편차에 해당하는 그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얼추 나와. 그래서 루트 씌워주는 거.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5제곱, 마이너스 10제곱, 0제곱, 10제곱, 15제곱을 하시면은 225 더하기 100 더하기 0 더하기 100 더하기 225네요. 전체 개수 5개로 나눠주시면은 요놈이랑 요놈이랑 둘이 더하시면은 250, 요놈이랑 요놈은 200. 그럼 450이네요. 450을 5로 나눠주면은 얼마죠? 90이죠? 근데 90이 뭐 의미예요? 90만큼 떨어졌다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해석하기 위해서 얘를 루트 씌워주는 거. 루트 90 정도 하면 대략 숫자가 얼마죠? 진짜 대략? 9점 얼마 얼마 정도 나오죠? 그럼 얘의 의미가 뭐 데이터들은 뭐 9점 얼마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뒤에 가서 조금 다룰게요. 우리는 지금 분산이랑 표준 편차만 구할 줄 알면 되지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뭘 대단한 걸 하진 않습니다. 중학교 때. 이거는 이 그래프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래프고 중학교 때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표준 편차의 의미가 뭔지 조금 알려주려고 그냥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은 우리 학교 시험 점수 평균이 75다 라고 하시면은 75 주위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겠죠. 75 주위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고 뭐 고득점인 학생도 몇 명 정도 있겠고 그 다음 뭐 점수 낮은 학생도 몇 명 있겠죠. 하지만 평균 주위에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게 이제 학교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평균에 가장 뭉쳐 있고 그 다음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을수록 그 학생 수들이 적다 그거를 좀 얘기해 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양 있죠? 요거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냥 뮤라고 해가지고 평균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 평균이 아까 약자 못 썼죠? 평균 M 썼죠? M의 그리스어가 그냥 이렇게 생긴 애고 읽을 때는 뮤라고 하는데 뭐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번데기 같이 생긴 요 놈 보여요? 번데기도 아니고 뭐 이런 놈? 요 놈은 읽을 때는 뭐 시그마라고 하는데 얘가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또 영어로 이제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앞 글자 S를 따서 이제 앞으로는 약자를 좀 많이 쓸 거거든요. 얘가 그리스어 S에 해당하는 애예요. 얘는 표준 편차입니다. 듣고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그래프만 좀 설명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 이제 100명이 있고요. 평균 키가 170인데 얘네들을 전부 다 표준 편차를 계산해 봤더니 표준 편차가 10이래. 그럼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170에서 10 뺀 값 있죠? 평균에서부터 그 다음 10만큼 추가하고 여기와 여기 얘가 얼마죠? 160 여기가 180 키가 이제 160과 180 사이인 애들이 전교생의 68% 정도 된다. 이 얘기예요. 표준 편차를 이제 좀 나중에 해석할 때는 이게 왜 나왔는지 식은 몰라도 돼요. 그냥 표 자체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익혀두세요. 160과 180 사이인 학생들이 전교생의 68% 정도이다. 즉 68명 정도 된다 이 얘기죠. 만약에 이 숫자를 제가 20씩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그러면 즉 키가 150부터 190까지인 학생들은 90 몇 퍼였더라? 네, 95% 정도가 돼요. 평균에서 이렇게 표준 편차의 2배씩 한 차들은 평균의 그 전체 있죠? 전체의 95% 가량을 차지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요. 평균에서부터 2배 작, 그 다음에 표준 편차만큼 2배 한 거. 그만큼 이제 이 식을 자꾸 설명하려니까 이게 조금 그렇네요. 평균에서부터 아무튼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학생들이 뭐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요런 거를 나중에 쓰기 위해서 지금부터 표준 편차랑 분산을 조금씩 쓰는 겁니다. 전혀 이거 이해 못해도 전혀 지장 없어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 다음에 분산이 크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건지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상관관계도 좀 가볍게 얘기만 할게요. 상관관계라는 거는 뭐 어떤 예로 들까요?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단 어떤 두 물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얘와 얘 사이에 관계가 있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커지는지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지 그거를 나타내주는 게 상관관계입니다. 좋은 예가 뭐 있을까요? 진짜 갑자기 키랑 농구 실력이랑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무조건은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농구를 조금 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키가 조금씩 클수록 190인 애가 농구를 잘하겠어? 상대적으로 150인 애가 잘하겠어? 150인 애가 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농구 실력은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런 애들을 이제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야. 여기에 키가 얼마고 여기 농구 실력을 뭐 10점 만점 했을 때 얼마인 것들을 이렇게 순서상을 표현해서 나타냅니다. X 좌표는 이제 키, Y는 농구 실력. 뭐 170인 애는 농구 실력 8점이야. 그러면 170에 땡땡땡 여기가 8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모았을 때 얘가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인지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인지 그것만 보고 어떤 느낌인지만 아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X값이 늘어나면서 Y값도 늘어나면은 이름을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는 거 있죠? 요런 놈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줄 거예요. 오케이? 요 표에 나온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오른손 힘이 세면 셀수록 왼손도 힘이 셀까 안 셀까 그 얘기입니다. 오른손의 악력이 세면 셀수록 왼손의 악력도 셀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애들을 이제 전부 다 찾은 거야. 악력을 조사했더니 오른손 악력이 조금씩 세지면 세질수록 왼손 악력도 세지네? 이런 식으로 구하고 얘는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상관관계가 없는 건지 그걸 따지시면 됩니다. 자, 요 그래프들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우리 상관관계 그 두 가지 있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것만 다룰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는. 요런 놈은 x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y값이 늘어났다가 다시 x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y값도 조금씩 작아지죠? 이런 애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겁니다. x와 y 사이에 뭐 어떤 관계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배우는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 거기 두 개는 속하지가 않죠. 양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x값이 늘어나면 y값도 늘어나는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는 x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y값은 작아지는 형태들. 요런 애가 음의 상관관계, 노란색이 양의 상관관계. 근데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x값이 암만 늘어나도 y값은 크게 뭐 변함이 없죠. 이런 애들 상관관계 없다고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x값이 뭐 어떤 값이야. 그냥 뭐 키 170인데 그때 농구 실력은 뭐 이렇네. 이런 건 상관관계가 있는 거 없는 거? 전혀 없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양의 상관관계도 아니고 음의 상관관계도 아닌데 그 이유가 여기까지는 x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y값이 커지는데 이때부터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다같이 작아지죠? 이거를 상관관계를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중학교 때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얘는 그냥 양의 상관관계도 아니고 음의 상관관계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상관관계 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 번씩 해볼게요. 살짝 뭐라 해야 될까? 가벼운 IQ 테스트 문제 할 때 그런 느낌? 5명의 나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나이의 중앙값을 구하래. 자, 첫 번째 힌트는 최빈값이 18입니다. 그 말은 18이라는 값은 자, 나이를 여기 다 써볼게요. 누구. 근데 최빈값이 18이라는 거는 18이라는 값이 2개 이상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무조건 15살이고 한 사람은 9살이라고 했네요. 가장 작은 애는 9살이야. 그 다음에 몇 살인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명은 뭐 15살이래.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나머지 두 명은 여기 첫 번째 힌트에 의해서 최빈값이 18이라고 했으니까 18은 적어도 2번 이상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8이어도 이 조건은 다 만족은 하는데 이제 마지막 조건을 좀 보셔야 돼요. 평균 나이가 14.8이라고 했죠. 그럼 나 여기 나이를 x라고 잡아볼게. 그래 놓고 9 더하기 18 더하기 18 더하기 15 더하기 x 하고 나누기 얼마예요? 평균 구할 때 전체 5명. 그거 평균이 14.8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4개만 더 할게요. 36에다가 24 더하시면은 60 나오고요. 60 더하기 x는 얼마죠? 74인가요? 74야. 그러면 x는 14야. 14살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할만한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문제를 같이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분산과 표준편차와 편차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삼포도라고 했습니다. 삼포도에는 편차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있고요. 그 다음 표준편차가 있는데 삼포도라는 게 뭐야? 평균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숫자로 말해준 거야. 근데 분산이 클수록 표준편차는 작다. 맞나요? 분산이랑 표준편차 관계는 뭐였어요? 제곱근 관계였죠.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였습니다. 그러면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편차도 당연히 커지겠고요. 표준편차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는 게 편차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합하고 전체 개수로 나눴냐 그 얘기죠. 이 식은 분산식이죠. 분산식. 앞으로는 분산식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을 해. 그걸 다 더해. 전체 개수로 나눠. 그게 평균. 자, 그 다음 3포도에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이 있었나요? 평균은 없죠. 평균은 대표값에 속하는 애입니다. 자, 그 다음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냥 작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값이 작을수록이래요. 편차가 뭐였어요?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인데 절대값이 작을수록 편차가 뭐 마이너스 40인 애도 있고요. 0인 애도 있고 3인 애도 있고 편차가 50인 애도 있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균보다 40 작다고. 편차가 0일 때는 평균이랑 아예 값이 똑같다고. 편차가 3일 때는 평균보다 3 많고 얘는 평균보다 50 많다고요. 그러면은 4번 보기에서는 편차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운 거 맞는 얘기죠. 편차 절대값 제일 작은 거 0일 때 완전히 평균이랑 값이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전체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한다. 산포도 맞나요? 산에서 나는 포도인가요? 산포도가 아니라 대표값이죠. 대표값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계산하기 전에 중간 출석 체크 겸 이해도를 똑같이 1에서부터 5점까지 좀 나타내 주세요. 1부터 5점까지. 그거 이해 못했다고 막 1점 이러지 말고 이거 표에서 막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160과 180 이거 68명 정도 이런 거 이해 못했다고 1점 이러지는 말고. 다문은 도영이 잘하시네요. 도영은 준현이 2.5 건이 5점. 이건이는 왜 이렇게 늦게 왔다? 찬종이도 늦게 왔고. 건이 좋아요. 5점이 근데 한 명밖에 없나요, 이러면? 아이고 2점. 이제 더 3점. 이 와중에 출첵하고 도망간 친구도 한 번 있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해볼게요. 8개, 이번에는 변량이 아니라 편차래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될 게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라고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그걸로 x값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찾으시면 돼요. x값을 잽싸게 찾아볼게요. 여기까지 싹 더하고 여기까지 싹 더하시면은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1.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 편차의 합이 0 되는 걸 이용해서 x값 찾은 겁니다. 자, 표준 편차를 찾고 싶으면은 단번에 찾을 수가 없어요. 분산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자, 분산식 뭐였어요? 분산식 편차 제곱을 하셔. 그리고 다 더해. 그리고 전체로 나눠. 그 말뜻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편차들을 일일이 제곱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2,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거를 전부 다 제곱을 하시면은 얘는 1, 얘는 4, 얘는 16, 얘는 9, 얘는 1, 얘는 4, 얘는 1, 얘는 4. 다 더해야겠죠? 다 더하시면 돼요.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20, 얘랑 얘랑 하면 21, 얘랑 얘랑 하면 30. 자, 여기까지 30. 그 다음에 5, 19. 30이랑 19, 59. 자, 59 구했고요. 그 다음 8개야? 8개면은 8로 나눠. 아, 분산은 8분의 59네. 표준 편차는 얼마?
자, 표준 편차는 누구한테 루트 씌우면 된다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끝. 분산 8분의 59 있죠?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끝. 뭐 분모 유리화 할 거 있으면 유리화 하시고요. 2루트 2분의 어쩌고 저쩌고인데 뭐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는 거 별로 없죠? 편차의 합은 0이다. 그거 이용해서 x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식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분산식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계산 다 해주시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주기만 하면 끝.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을 좀 해볼게요. 1반이랑 2반이 이제 주요 그 애들이고요. 1반, 2반 중에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반이 1반보다 평균적으로 영어를 더 많이 했다는 거는 평균이 더 높아 안 높아? 2반이 1반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봤죠? 많이 봤으니까 영어 더 많이 본 거고, 그 다음 영화를 가장 많이 본 학생은 어디에 있어? 3반도 있네요. 영화를 가장 많이 본 학생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반은 평균이 60이야. A반은. 어느 반은 평균이 80점이야. 그렇다고 해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하는 학생은 무조건 B반에 있어? 몰라요. 여기 60점인 평균이 60점인 반에 100점 이렇게 3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엘리트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밑바닥이 많은 거야. 흔히 말하는 매트릭스 또는 베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베이스 깔아준 애들 20점, 30점, 25점 이런 애들이 겁나 많아서 평균을 다 깔아먹어. 근데 B반은 그냥 다 애매해. 늘 다 80이야. 누구는 75점, 누구는 85점, 80점, 80점, 그냥 최고점 애들도 없고 최하위 애들도 없고 이런 식. 일 수도 있고 이 반대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니은은 모른답니다. 모른다. 영화를 가장 많이 본 학생은 몇 반 했는지 몰라요. 평균이 높다고 해서 그 잘하는 학생이 그 반에 있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영어 관람 횟수는 2반보다 3반이 더 고르다. 고르다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한글 모르시는 분 좀 계시더라고요. 몇 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고르다의 의미를 몰라. 고르다는 거는 평균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뭉쳐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평균에 오밀조밀해 있냐, 즉 삼포도가 작냐, 작다, 도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삼포도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랑 분산 있죠? 그 표준 편차랑 분산 값이 이제 크냐 작냐로 비교하시면 돼요. 3반의 표준 편차가 더 크네요. 응? 그럼 2반의 표준 편차는 더 작죠 지금? 그러면 2반이 더 고르다고 할 수 있겠죠.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삼포도가 작아. 삼포도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오밀조밀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관관계를 말하래요. 이게 어떤 상관관계냐면요. 뭐 80명을 조사를 했는데 윈도우 설치하는 거 있죠? 윈도우 소프트웨어 이거를 불법으로 이제 다운받은 그거야. 좀 말이 이게 조금 잘 안 나오네. 뭐라 해야지? 윈도우를 불법으로 설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악성 코드 발견율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죠, 살짝. 응? 이런 값들은 크게 영향을 주진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악성 코드 발견율도 높아지니까 양의 상관관계야, 음의 상관관계야, 상관관계가 없어. 첫 번째,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관관계를 얘기할 땐 이런 극단적인 값들 있죠? 하나씩 이렇게 톡톡 튀는 거? 이런 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다. 힘내십시오. 4개 자료 평균이 4고요. 평균이 4. 이거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6 더하기 2 하고 4로 나눴을 때 평균이 4라고요. 여기 4가 평균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4가. 자, 그걸로 x 더하기 y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요걸로 16, 12 x 더하기 y는 4야. 자, 요거 하나만 알아뒀고요. 우리는 지금. 그 다음에 분산이 12래요. 이번에는. 분산 구하는 식 뭐였어요?
분산식 편차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눠준 거. 자, 편차를 제곱해 봅시다. 편차 제곱을 하려는데 편차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그 식을 다 쓰셔야 돼요. 앞으로 여기를 자주 쓸 겁니다. 굉장히. 자, 구해 볼게요. 편차라는 거는 변량에서 평균 뺀 거죠. 편차는 변량 마이너스 평균이고요. 여기선 편차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편차 x, y, 6, 2 얘네들을 전부 다 40 빼셔야 돼요. 평균. x-4도 하고 그거 제곱하시고요. 변량 y에서 4 뺀 거. 지금 편차죠 이거. 편차. 그 다음에 옆에 있는 6 빼기 4의 제곱은 계산해서 4라고 좀 쓸게요. 아니다. 6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 자, 전체 뭘로 나눠요? 여기 다 편차죠 지금. 전체 4개로 나눠주면 되는데 얘가 12라고요. 그러면 얘로 뭐 알아낼 수 있어? 자, 분모에 있는 4는 우변으로 넘어가시면 48이고요. 얘는 계산해 보시면 4고 얘도 계산하시면은 8이네. 얘 4, 4 합하면 8. 우변으로 넘어가면 40 됐죠. x-4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40. 자, 여기까지 알아낸 거 우리 두 번째 알아냈습니다. 지금 요거랑 요거 식 하나씩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식을 뭐 전개하고 정리를 했을 때 나온 놈 있죠? 마지막까지 나왔으면 걔네들의 이제 넘버링 좀 하세요. 이렇게 번호로. 얘가 이제 쓰이니까 번호를 좀 매겨두는 습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x, y, 3, 5 얘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평균을 아셔야 됩니다. 평균을 왜 알아야 돼? 편차를 구하려고요. 그 편차로 뭐 구하는데? 편차 제곱을 합하고 평균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셔야 돼요. 그 분산으로 표준 편차 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평균 구하셔야 되고요. 그 평균 이용해서 그 다음에 편차 구하시고요. 그 편차로 뭐 구해? 분산 구하시고요. 분산으로 뭐해?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시면 되겠죠. 식 굉장히 길죠. 자, 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은 다 더하고 4개로 나눠주면 되는데 x랑 y 값은 각각은 몰라요. 대신에 우리 1번에서 구해둔 거 있죠? x 더하기 y가 4야. 칸이 점점 좁아지는 관계로 여기다 좀 쓸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하고 4로 나눴을 때가 평균인데 x 더하기 y가 4인 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값은 3 나오죠. 평균.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심화 문제로 들고 왔네요. 실수로. 네, 그냥 합시다. 평균이 3이고요. 자, 편차를 구하려면은 손을 어디다 껐지? 자, 여기 아래다 이어서 할게요.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4 전체 나눠준 거. 얘가 분산이죠. 자, 근데 2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2번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2번 식에서 전개를 좀 풀어줄게요. 이거는 심화 맞아요. 이거 심화예요.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6 y제곱 마이너스 16y 더하기 16은 40이다. 얘를 식을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에 x 더하기 y 그 다음 16 두 개 더한 거를 우변으로 넘어가시면 여긴 8이고요. x 더하기 y가 여기 4라고 줬으니까 여기다 4 꼬라 박으시면은 여기다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64 계산하시면 72. 자, 이 파란색 나온 거 있죠? 자, 얘를 이용할 거예요. 3번. 다 와가요. 자, 얘도 분자만 좀 계산을 해볼게요. 분자 계산을 하는데 자, 식을 좀 묻겠습니다. 여기 x제곱이랑 마이너스 6x 더하기 9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 있죠?
전개 풀면은. 이거 전개 못 풀면 지금 좀 많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으로 묶어 쓸게요. x 더하기 y. 그 다음에 9랑 9 더한 거 18. 그거에다가 0 더하기 4까지 해서 22까지 갈기고 4까지 쓰겠습니다.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가 72잖아요. 지금 여기가 72.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4라고 준 거 있죠? 그거 여기다가 4 집어넣으시면은 계산을 어디다 할까요? 72 빼기 24 더하기 22, 즉 72에서 빼기 2하란 얘기네. 즉 70이네. 자, 4분의 70이네. 약분하시면은 2분의 35네.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까지가 분산 구한 겁니다.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씌운 거. 2분의 35에다 루트 씌우면 끝. 어렵죠? 아, 실수했어요. 심화 들고 왔어요. 실수로. 자, 어려운 거 맞습니다. 대신에 흐름만 조금 이해를 하세요. 첫 번째 줄 평균이 얼마야? 그거로 x 더하기 y부터 구하고, x 더하기 y는 얼만지. 그 다음에 분산 알려줬으니까 그 분산식 써서 이런 식을 썼는데 이 식을 고지고대로 다 쓸 수가 없어서 전개를 싹 풀어서 1번을 조금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찾았습니다. 자, 요 찾아준 거를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에서도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표준 편차 구하려고 하면은 평균 구하셔야 되고요. 평균 구하는 이유가 편차 구하려고. 그 편차를 왜 구하냐면 분산 구하려고. 그 분산을 왜 구해?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써 나간 겁니다. 제가 여기다 써서 그렇지 실제 이제 A4나 연습장에다 풀었으면은 아마 식을 좀 길게 적었으면 반장은 나왔을 거예요. 앞으로 식은 굉장히 길어지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개 변량 데이터 값들이 평균이 10이래. 그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고 나누기 3을 한 게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앞으로는 한 번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0이구나. 요거랑 그 다음 옆에 있는 5개 평균 구하라고 했죠. 여기 풀 때는 A, B, C를 상현아 닥쳐. 짜증나니까. 상현아 이제 와가지고 헛소리 하지 마. 너 5개 변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A, B, C 이거를 하나씩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거는 뭐 이제 와놓고 갑자기 헛소리 하고 있네. 이거 하시고 5로 나누시라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계산한 거 30에다가 20 더하고 5로 나눠주시면 평균 10 구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평균 구해주시고요. 앞에 거를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들고 왔어요. 실수로. 자, 얘도 이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평균이 84고요.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야 된다고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요. 그러기 위해선 여기가 1이죠. 자, 편차가 1이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 편차가 1이야. 그 말은 평균보다 1이 높다고 작다고? 1이 높다고요. 자, 평균이 84라고 했으니까 4회째에 친 이 시험 점수는 85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평균은 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면은 편차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은 분산만 구하시면 됩니다. 분산을 구하시면 되는데 분산 구하는 식이 편차 제곱을 하시고 그거를 전부 다 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편차의 합은 얼마라고요? 0이요. 그러면 x값이 얼마예요? 1이요. 찾아주시고 편차를 일일이 전부 다 제곱을 할게요. 편차를 전부 다 제곱을 하시면은 여기는 9, 여기는 1, 여기는 9, 여기는 0,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잽싸게 계산하고 편차 제곱한 거를 싹 다 더해요. 그러면 전체 얼마 나오죠? 20 나오죠? 전체 개수 몇 개 있어요? 5명 있죠? 5개로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분산은 4네. 분산 4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는 4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굉장히 갑자기 난이도가 쉬워졌죠? 첫 페이지보다. 자, 5문제 남았습니다.
앞에 첫 번째 문제 푼 거랑 좀 비슷해요. 자, 평균이 6이래. 5개의 평균이 6이라는 얘기는 5개의 값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얼마란 얘기예요? 다 더했을 때 30이라는 얘기죠. 어떤 값? 이거 나누기 5 했더니 6이래. 그러면 이거 깡그리 다 더했을 때 얼마냐? 그 얘기. 얘 다 더했을 때 30이죠? 자, 다 더했을 때 30인 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첫 줄에서 x 더하기 y는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로 11 찾아주시고요. 지금 이식 쓴 거에 평균이 6이다. 이걸로 x 더하기 y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알려줬는데 분산 구하려면 표준 편차 구하셔야 되죠? 표준 편차를 편차 구하셔야죠. 편차를 구할게요. 4, 10, x, y, 5. 여러분은 지금 처음에서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변량, 여기를 편차라고 하시면은 편차는 변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그럼 4 빼기 6 하면은 마이너스 2. 얘는 10에서 6 하면 4. x 빼기 6, y 빼기 6,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편차 제곱하셔야 되죠? 편차를 전부 다 제곱하겠습니다. 4, 16, 마이너스 1. 얘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한 거. 그 다음 이거 싹 다 더하고 전체 5개로 나눴을 때가 4.4다. 그 식을 쓸 거거든요. 자, 옆에다가 아까 그거보단 쉬워요. 요 식에서 이어서 쓰는 겁니다. 분산식은 편차 제곱의 합을 평균 낸 건데 편차 제곱의 합 4 더하기 16 더하기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왜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전체 5개로 나눴어. 그때 분산 4.4 나오셔야 되는데 자, 하나씩 좀 넘길게요. 5는 넘어가면 얼마? 5는 우변으로 넘어갔을 때 22죠. 근데 여기 숫자 지금 보시면 4랑 16이랑 1 다 더하시면 21이죠. 얘도 우변으로 넘어가면은 우변에는 지금 1밖에 안 남겠네요. 자, 좌변에 남는 거 쓸게요. 좌변에는 x-6 남고요. y-6의 제곱 남고요. 자, 식 정리 좀 더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 마이너스 12x 있고 마이너스 12y 있는 거 그거 묶어 쓸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그 다음에 여기 36 나오는 거 둘이 더해서 얼마죠? 72는 1. 자, 그래 놓고 이제 숫자를 좀 대입을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에 x 더하기 y는 11 구해둔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12 곱하기 또 11을 하는데 이렇게 하도 좋고 12가 10개 있으면 120. 그 다음 12 곱하기 1 12 둘이 더하시면 132 이렇게 하시면 바로바로 됩니다. 132 아이고 힘들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32 더하기 72는 1이야. 그 다음 계산 생략할게 귀찮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인지 찾아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좀 설명을 하고 할게요. 얘를 하고 이거 빼고 네, 좀 세 문제를 차라리 그냥 뺄게요. 이 정도만 합시다. 얘는 지금부터 좀 알아두면 좀 좋은 거. 예를 들어 제가 숫자 1, 2, 3이 있다고 칠게요. 얘 평균 구할 수 있나요? 우리 약자 좀 씁시다. 여기 한글 쓸 게 좀 많아서 평균은 약자 m 쓸 거고 분산은 좀 v라고 할게요. 분산 v라고 하고 표준 편차 있죠? 약자 뭐 쓴다고요? 약자 s 쓰겠습니다. 시그마의 약자. 1, 2, 3의 평균을 구하시면 얼마 나와요? 1, 2, 3의 평균 2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얘 분산 구해볼게요.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이야. 얘네들을 굳이 편차를 좀 구해보면은 1에서 2 뺀 거 마이너스 1, 0, 1 그거 제곱을 하시면은
얘는 플러스 1, 0, 1. 다 더하시면 2. 전체 3으로 나누면 분산은 3분의 2 나오죠. 표준 편차는요. 루트 3분의 2고요. 이 숫자를 토대로 뭘 해볼 거냐면요. 세 가지를 해볼게요. 뭐 해보지? 전부 다 제가 한 5씩 더 해볼게요. 전부 다 5씩 더했다고 치면은 여기 숫자들은 이제 6, 7, 8 됐겠죠? 자, 얘 평균 얼마예요? 평균 7이고요. 분산, 표준 편차.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 분산은 지금 이 숫자는 2부 평균 2에서 여기 1 있고요. 여기 3 있고요. 전부 다 지금 한 칸씩 떨어진 애죠. 요 모양도 여기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얘도 똑같이 편차가 마이너스 1, 0, 1 제곱하시면 1, 0, 1 다 같이 나누면은 분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산이 변함이 없다는 거는 표준 편차도 변함이 없겠죠? 근데 평균 7 나온 거는 여기 원래 있던 숫자 2 있죠? 여기 2에다가 우리가 추가한 숫자 이거 5한 겁니다. 이 7이라고 나온 숫자는 얘 교훈이 뭐냐면은 어떤 숫자들이 있을 때 전부 다 똑같이 5씩 더해 5 더하기 5 더하기 5 해서 6, 7, 8이 나오면은 평균은 바뀌기는 하되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더했을 때 얘기해요. 이 흩어진 정도가 그대로 똑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이 7이 돼서 여기 마이너스 6, 플러스 6, 7, 8 이렇게 흩어진 정도는 계속 한 칸, 0칸, 한 칸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곱하기 3을 해볼게요. 곱하기 3씩 하면은 숫자가 얼마로 바뀌죠? 3, 6, 9. 자,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잽싸게 구하시면은 평균은 6 나오겠고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바뀔까요? 그대로일까요? 아까까지는 평균에서부터 전부 다 한 칸씩 떨어졌었는데 이번엔 3칸씩 떨어졌죠. 근데 여기 분산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분산 얼마인지. 얘 편차는 마이너스 3, 얘는 0, 얘는 3. 그거 편차 제곱하죠 이제? 편차를 제곱하면은 9, 0, 9. 다 더하시면 18. 나누기 3 하시면 6 나옵니다. 6. 이 분산은 원래 분산 있죠. 원래 분산 3분의 2에다가 곱한 숫자 있잖아요. 여기 곱한 숫자 그 곱한 숫자의 제곱만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분산 곱하기 곱한 숫자의 제곱만큼 곱해주시면 돼요. 분산에다 그냥 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곱하는 이유는 편차 제곱을 하면서 그 제곱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곱한 숫자에서 제곱을 해줍니다. 계산하면 똑같이 6이 나오죠? 자, 그러면 표준 편차도 똑같이 얼마였어요? 루트 3분의 2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3만 곱해주시면 돼요. 공식처럼 좀 외우면 편해요. 근데 왜 여기는 정확하게 3을 제곱 곱하고 얘는 왜 3을 곱하는지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길어져서 일단 요 정도 느낌으로만 해주세요.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가 곱한 숫자의 제곱만큼 곱해주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 3만 곱해준다. 자, 라스트요. 제가 이번에는 곱하기 3을 해보고 더하기 10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숫자가 어찌 되죠? 전부 다 30 곱하고 10을 더하면은 13, 16, 얼마고? 19고요. 자, 평균부터 보시면은 평균은 원래 평균 있죠? 원래 평균에다가 뭐 해주셔야 돼요? 곱하기 3도 하고 더하기 10도 하면 그만이야. 16. 자, 분산은 덧셈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전부 다 똑같이 더했을 때. 자, 첫 번째에서 했던 것처럼 분산은 전부 다 똑같은 숫자를 더하시면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덧셈 영향 빼고 곱셈한 거 있죠? 곱하기 3한 거?
그 곱한 숫자 3의 제곱만큼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원래 분산에다가 곱한 숫자 곱하기 3 있죠? 이 숫자에 3의 제곱만큼 곱해주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 루트 3분의 2는 곱하기 그냥 제곱 빼고 그냥 곱한 숫자만. 요거를 공식처럼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어떤 공식 나오냐면요. 다시 어떤 별량 A, B, C가 있고요. 얘 평균을 M이라고 쓰고 분산을 V, 표준 편차를 뭐 S라고 했다고 칠 때 제가 여기다가 뭐 2라는 숫자 곱했고요. 여기다가 3을 더했어. 2A 더하기 3, 2B 더하기 3, 2C 더하기 3. 그럼 얘 평균은 2M 더하기 3 되고요. 분산은 곱한 숫자 있죠? 곱한 숫자의 제곱만큼 곱해주시고요. 표준 편차는요. 곱한 숫자만큼 그냥 그대로 제곱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식으로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자, 여기 평균 얼마 나와 있고 얼마 나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3씩 더해놨죠? 전부 다 3씩 더했으면 평균은 6에서 얼마 됐겠어요? 평균이 6에서 9로 바뀌었겠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전부 다 더했으면은 안 받습니다.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고요. 끝이에요. 얘가 전부 다 3씩 더했으니까 평균은 9겠고 표준 편차는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걸 안 했어. 나 이 식 몰라. 그럼 뭐 별 수 없어요. 그냥 다 식을 쓰시면 돼요.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일단 분산은 4란 얘기겠네. 그 분산 구하는 식이 뭔데? 식을 내가 여기서 아는 거를 하나씩 다 써보시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30이란 얘기죠. 평균이 6이란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 편차 제곱의 합 구하셔야 되죠. 각각의 편차 구하려면 이제 각각의 변량에서 평균을 빼주시면 되는데 A-6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6의 제곱 하고 나누기 5를 한 게 분산 4야. 즉 A-6의 제곱 땡땡땡 2-6의 제곱까지 다 더한 건 20이야. 자, 이용할 게 지금 요 놈이랑 요 놈으로 이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를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구하라고 하시면 다 더하면 되죠? 아이고 힘들죠. 다 더하시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땡땡땡 2까지 다 더하고 3은 5번 더했네. 15. 그걸 뭘로 나눠? 5개 하시면 되는데 이만큼이 얼마야? 여기 나와 있는 거 1번에서 이용하시면 45 계산하시면 평균 9 나오네. 평균 9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셔야 되는데 여기 별량은 지금 A 플러스 3 이런 애들이죠. A 플러스 3에서 9를 빼면은 A 마이너스 6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 편차가 똑같이 A-6 그대로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A-6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2-6의 제곱하고 나누기 뭐 얼마야? 5를 하면은 얘가 분산인데 이만큼이 20이죠? 이만큼이 20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바뀌지 않아요. 분산 4, 표준 편차 2. 근데 얘도 이렇게 쓸 줄은 아셔야 돼요. 저렇게 무진장 공식만 외우면은 나중에 조금만 이렇게 꼬아서 주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도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세 개. 요 세 문제는 뺄게요. 이 세 문제는 빼고 자, 다음 주부터 월요일에는 온다고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는데 기존 시간표대로 오시면 되고요. 주말에는 모두 다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한 3번 정도씩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조사 좀 할게요. 오늘 수업은 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빠이.
잘 가셔.